조명기구가 그 조명의 배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우리 표로 봤죠.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반간접 조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조명은 이제 상당히 간단하고 또 적은 전력으로도 높은 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부심이 일어나고 눈이 피로하기 쉬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간접 조명은 근육이 없고 조도가 균등하고 분위기를 더 차분하게 얻을 수 있지만은 조명률이 나쁘고 어,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전기 에너지 소모하는 것에 비해서 그에 합당한 조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 조명은 요즘 좀 다양한 어떤 분위기, 이제 고급화된 그런 수요에 이제 따른 그런 것이고, 반간접 조명, 이거는 이제 반투명 유리 접시 기구에 전구를 설치한 거죠. 그래서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의 장점을 갖고 결점을 보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화 조명이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과 조명과 서로 조화시키는 그런 건축화 조명이 요즘 실제적으로 전기 설비를 할 때, 조명 설비를 할 때 이러한 조명 설계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또 요즘 건축 디자인 뭐 공주대학교는 이제 국립대죠. 국립대고 국립대들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정부 예산의 어떤 규모가 법으로 어떤 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몇 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 비용은 얼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 건물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건축물은 국립대학교 건축물이 상당히 좀 심플하고 단순하고 검소한 편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사립대학 또는 어떤 어떤 그런 개인들이 건축하더라 이런 것들은 건축주가 공공 성격이 아니고 건축주가 뭐 사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기의 건축물에 실현하고자 하는 본인의 어떤 그 의지나 또는 건축물을 통해서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나 또 자기의 어떤 욕심을 에, 많이 가미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꼭 벽면에다가 벽면 부조 조각을 넣어요. 그 학교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벽면에다가도 조각을 했으면 벽면에다가 부조 조각을 해놓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상명대학교 건물 하나 짓는 거하고 또는 다른 국립대 건물 짓는 거하고 같은 평수라고 봤을 때, 같은 규모라고 봤을 때 상명대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우리 국립대학교 학생들은 내부 외부 디자인도 상당히 좀 검소한 편이지만 내부 시설에 대해서도 뭐 어떤 이렇게 화려한 실내 이렇게 구성,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을 못 봤을 것 같은데 그런 실내를 잘 꾸며놓은 데가 천안에는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 거기뿐 아니고 아산의 순수양대학교 같은 데 가보면 실내 건물 내의 공간 분할을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 사립대학교도 사실 뭐 자기 돈 갖고 투자하는 거는 자금력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뭐
그래서 어디서 자금을 받아왔는지 돈을 벌었는지 순천향대학교 가보면 건물 내에 공간 분할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고 무슨 그룹 스터디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곳곳에다가 해놨는데 그런 거 할 때 조명이 또 그와 이제 맞아야 됩니다. 조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을 설립하면서 전기 설비가 들어가죠. 전기 설비 거의 대부분 어떤 뭐 토목 공사를 할 때 좀 이따가 나오는 이제 가로등 조명이라든지 5구의 조명 설비가 5구의 전기 설비가 들어가고 토목 공사에 건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또 전기 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과 전기는 항상 붙어 다니죠.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뭐 이제 수용가에 해당하는 그런 전기 설비겠죠. 수용가. 요즘은 또 조명 설비가 그런 실내 디자인, 건축물의 실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고급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건축화 조명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디자인, 실내 디자인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화 조명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매입한 건축가 조명도 있고 천정면을 광원으로 한 그런 경우도 있고 벽면을 광원으로 한 것도 있고 또 천장에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버 조명이라 그래서 어떤 대낮과 같이 만들어 놓는 그런 조명도 있고 밸런스 조명이라는 것도 있고 다운라이트 조명 또 코브 조명 광벽 조명 이런 다양한 것들이 건축화 조명의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설비에서 조명 계획을 짤 때 중요한 것은 조명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조명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명시 조명의 요건 그래서 물건이 잘 보이고 장시간에 걸친 어떤 시작업, 눈으로 보는 작업을 할 때 눈의 피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주 목적이 됩니다. 명시 조명의 조건은 잘 보이고 눈이 피로하지 않는다. 우리 감각기관은 이제 피로해집니다. 어쩌면 그 피로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빨리 피곤해지는 것은 후각입니다. 후각. 냄새죠. 냄새. 그래서 냄새가 가장 빨리 피로해집니다. 그게 이제 살아가는데 뭐 도움이 됩니다. 천안시 신방동 일대는 그 하수처리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 공기가 아래로 깔리는 저녁 시간이라든지 비 오는 날 되면 냄새가 뭐 좀 심하게 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천안에 신방동 일대인데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사시는 것보다 냄새에 좀 둔감합니다. 다른 데 사는 분들은 그쪽 지역을 비 오는 날 지나가면 냄새가 아주 심하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거기 사시는 분들은 후각이 금방 피로해져 주기 때문에 또 살아가는 거죠. 항상 후각이 예민하게 살아 있으면 그런 동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하셨겠지만 옛날에 그 수세식 화장실이 이렇게 지금처럼 완전히 보급되기 전에 옛날 방식의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방식의 화장실에 가면 그 냄새가 그 암모니아 탁 쏘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용변을 봐야 되죠. 그럴 때 좀 앉아 있으면 그 암모니아 탁 쏘는 냄새가 안 느껴집니다. 이게 후각 신경이 피로해져서 그거를 그냥 견딘다는 거죠. 근데 또 시신경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이건 또 양상이 다릅니다. 시신경이 필요해졌으니까 계속 거기서 그 상태로 일을 하라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감각은 이렇게 피로해짐으로써 쉬도록 휴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도 그렇죠. 감기가 걸리고 또는 몸살이 나고 이럴 때는 쉬어주라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눈의 피로가 이렇게 오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쉬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눈이 침침하고 눈이 피로하니까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또 본인도 그렇게 느끼죠.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업주,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이 쉽게 피로해지면 일하는 사람들을 오래 일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는 일을 많이 시키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고 사무실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로가 빨리 오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피로감이 빨리 느껴지지 않게 해줘야 되죠. 또 우리가 강의를 듣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눈이 피로해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하고 임의로 나가면 강의가 또는 수업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50분은 꼭 채워서 앉아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눈의 피로가 빨리 오지 않는 그런 명시 환경, 명시 조명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명의 목적 첫 번째가 물건이 잘 보이고 눈의 피로가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조명의 첫째 목적이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조도가 있어야 됩니다. 조도가 적당해야 됩니다. 조도가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한 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도의 기준은 표 7-3, 7-13에 있습니다. 초정밀 작업하는 공간 또는 정밀 작업하는 공간, 보통 작업, 단순 작업, 거친 작업에 따라서 조도는 룩스죠. 조도가 이렇게 1500에서 3000까지 또는 정밀 작업은 600에서 1500까지, 보통 작업은 300에서 600까지, 단순 작업은 150에서 300까지, 거친 작업은 100에서 150까지 이렇게 적당한 조도에 대한 기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시야 내의 조도차가 있으면 이게 이제 좋지 않다. 눈의 이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쪽은 밝고 이쪽 공간은 굉장히 밝고 저쪽 공간은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눈의 피로를 초래하고 또 눈이 그 명암에 대해서 수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야 내의 조도차를 좀 시야 내의 조도차가 크지 않게 해줘야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명 방식과 기구의 선정, 취부 위치, 어디다가 붙일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고요. 전반 조명으로 설계하고 등구의 간격, 등하고 등 사이에 등하고 조명기구가 이제 붙어 있는 걸 갖다가 등구라고 하는 거죠. 등구의 간격은 작은 면에서 광원까지의 높이에 1.5배 이내로 해줘야 된다. 또 벽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등구는 벽과의 거리를 L0라고 하면 높이의 절반보다 커서는 안 된다.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과의 조도차를 가급적 작게 해줘야 된다.
전반 조명의 조도는 북부 조명에 의한 조도의 10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북부 조명보다 10% 이상은 조도가 돼야 된다. 최소 기준. 수평면의 조도와 연직면의 조도 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천장이나 벽을 밝게 해주고 또 실내의 색채 조절을 잘 해야지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줄 때 시야 내의 조도 차가 크지 않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레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 눈부심. 높은 조도를 얻기 위해서 조도가 높은데 휘도도 같이 높은 것을 했을 때 눈에 이제 눈부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 좋지 않죠. 그래서 글레어, 눈부심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밝은 광원을 직접 쳐다볼 때 사람이 태양 쳐다보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백열등 또는 형광등 등 자체를 직접 눈으로 쳐다볼 때 나타나는 그걸 갖다가 직접 글레어, 다이렉트 글레어라고 하죠. 그리고 휘도 대비가 원인이 되는 대비 글레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보면 눈부심이 큰데 그거는 야간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헤드라이트의 휘도와 주위가 어두움 그것이 이제 대비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주간에는 자동차 라이트를 켜도 그다지 눈부심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대비 글레어라고 하죠. 빛을 잘 반사하는 면에서부터 반사된 빛이 눈에 직접 들어오는 관계에 일어나는 반사 글레어. 그래서 직접 글레어, 대비 글레어, 그다음에 반사 글레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글레어를 방지하는 방법은 또 세 가지가 있는데 휘도가 낮은 광원을 쓰든가 또는 플라스틱 커버가 있는 조명 기구를 선정하면 글레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중심으로 30도 범위 내에 글레어 대역에 광원을 두지 않는 방법 그것도 있습니다. 또 광원 주위를 밝게 해주면 글레어가 발생하지 않는다. 글레어를 막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조명을 할 때, 조명 설비를 할 때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적당한 그림자가 있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할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그림자가 생겨서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우리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직접 제작한 어떤 그런 무슨 회로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걸 할 때 그걸 사진으로 찍을 때 그림자가 생기죠. 그런 것들은 참 그림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 있죠. 또 자를 대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무슨 설계안을 만들고 하는데 이제 그림자가 생기면 작업에 방해가 되죠. 그렇지만 또 그림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림자가 있어야 오히려 입체감이 있고 물체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찍는데 기차 지나가는 소리 들리고 기차 지나가는 소리 멎으니까 비행기가 지나가. 자, 그래서 그림자가 적절해야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에 지장을 주는 그림자를 방지하려면 광원의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광원수를 늘린다든지 또 발광 면적이 넓은 거를 광원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광, 분포, 물체 보임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광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분광 분포, 그 빛의 분광 분포가 백열전구 같은 경우는 적색부가 많고 그렇습니다. 형광램프는 청색광이 많습니다. 분광 분포가. 빛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어떤 색 영역이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은 어떤 자연광에 수능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 조명의 광색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연광에 가깝게 시설해 주면 좋습니다. 또 빛에 뭐 과도하게 열이 있거나 자외선이 있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분이 좋아야 된다. 기분이 좋아야 된다. 저도 이렇게 조명에 따라서 조명 설비에 따라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분, 감정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명쾌한 기분으로 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제 조명을 포함한 어떤 건축 전체 구성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 건축물이 위치하는 그 지역의 어떤 날씨, 기후, 풍토, 계절, 문화까지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광원 기구의 위치와 디자인, 조명 기구의 디자인과 또 그거를 뭐 천장에 다냐, 벽면에 다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배치, 조명 기구의 디자인이나 배치가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건축 디자인과 조화를 잘 시켜야 된다. 그렇죠? 기구의 조명 기구의 디자인은 너무 많은 장식이 있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다. 거죠. 기구의 또 조명 기구의 배치는 간단한 기하 도형 배열이 좋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경제적이고 또 보수, 유지 보수가 쉬워야 된다.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뭐 경제성, 그죠? 경제성. 경제성은 광원 자체가 이제 비싸냐 싸냐, 또 기구, 또 배선, 그다음에 그거를 달 때 다는 비용이 있습니다. 조명 설비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용. 그다음에 이제 저 비용 중에 직접 설치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용은 뭐냐면 이 설비가 이렇게 낡아지잖아요. 낡아져요. 근데 비싼 조명을 달았는데 그게 얼마 있다가 또 이렇게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조명 어떤 뭐 조명 기구를 다시 쓸 수가 있다. 그거 그대로 써도 된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기구가 전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조명 기구를 조명 등과 함께 같이 버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비용이죠. 꼭 예, 그 전기세 그것만 이제 비용이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는 LED 전등 같은 경우 이제 초기 가격은 비싼데 등을 거의 바꾸지 않아도 된다. 상당히 오래 간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은 후에 조명 설비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조명등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경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광원의 유지비, 보수 비용, 그다음에 전력 사용 대금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요소에 들어갑니다. 다른 설비 배선과의 관련성이 좋아야 됩니다. 선정 기구의 취구성, 달 거냐, 안에다가 매입할 거냐, 뭐 이런 작업하기가 좀 좋아야 되고 공기 조화 설비, 그죠? 공기 조화 설비,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거 말하죠. 난방, 그죠? 그런 흡입, 흡출구, 화재 경보기 감지기, 스피커 뭐 이런 설비와 관계가 적절해야 됩니다. 다른 공기 조화 설비, 화재 경보기
스피커 이런 것들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또 배선하기가 쉽고 조명 설비할 때 선을 이렇게 배선하기가 좋고 전멸이나 조광 등의 제어가 좀 쉬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명 설비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